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끊어야 하는 최악의 공부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정말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시험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고3 수능 때 정말 제가 인서울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제대로 실패한 후에 재수 생활을 기복 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철저하게 지킨 중요한 습관들만 뽑아봤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제가 재수를 시작하면서 끊었던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재수 초기에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소해독 위주의 공부를 해놓지 않았다면 수학 가탐 점수는 원하는 만큼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 습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재수생들이에요. 재수생들은 고3 때 이미 개념은 봤었으니까 전부 내가 안다고 속단을 해버리고 나는 이제 기출문제나 엔제 같은 거 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성적이 오르지 않는 90% 이상의 재수생들은 재수생활 초반에 학원에서 개념 강의해줄 때 제대로 안 듣고 복습 안 하고 혼자 문제 풀다가 6월 모의고사 보고 내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 9월 모의고사 전인 바로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념을 다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말 듣고 찔리는 고3이나 재수생 진짜 많을 거예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를 다시 펼쳐서 약한 부분의 개념부터 다시 개념서 해독해보세요.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되거나 숙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개념서 해독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 말은 문제풀이를 아예 놓고 개념서 해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의 비중이 원래 개념 2, 문제풀이 8이었다면 개념 5, 문제풀이 5 정도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름방학 시즌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6월 모의고사에서 구멍이 있던 개념 부분을 개념서 해독을 통해 확실하게 보완하고 자이스토리에서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들을 풀고 오답 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념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문제 조건을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는 걸 선호하는지를 느끼면서 정리하고 숙달해 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애초에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고 개념서 해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오답 분석을 하려고 하면 해설지에 있는 문제풀이 과정만 보고 기계적으로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내려고 해도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풀이 암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의도를 갖고 출제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낸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서 해독을 해야만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본질적으로 시험 점수가 오르는 수학 공부가 가능해지고 3등급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벽을 뚫고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재수생이나 수학 성적이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수학 개념이 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습관은 노트에 인강이나 학원에서 들은 개념 필기는 이쁘게 정리해놓고 막상 수학 공부할 때는 정리해놓은 내용 거의 안 보고 다른 걸로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특히 탐구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열심히 노트 정리를 왜 하는 걸까요? 한 곳에 정리해놓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숙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쁘게 정리만 해놓고 매일 그리고 매주 보지 않으면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요. 정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리한 것을 공부 계획에 넣어 놓았다면 이 정리한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공부 계획에 별도로 추가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부터는 꼼꼼하게 노트 정리하시되 정리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계획표에 넣어주세요. 이것만 제대로 실행해도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모의고사 시험 본 날에 나 오늘 고생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평소처럼 하던 교재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최악이냐면 하루 반나절 이상을 시간 투자 힘들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열심히 봐놓고 이 모의고사를 단순히 시험이라고만 생각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를 단순히 시험 보는 날로만 생각하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를 본 날은 모의고사 이후의 시간에 공부 계획을 미리 비워두고 온전히 그날 시험 본 내용을 복기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개념을 보완해야 할지 기록을 하고 영역별로 약한 순서를 정한 후에 공부 비중을 조절하는 등 성적 향상을 위해서 향후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수학에서는 내가 맞은 문제 중에서도 특히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지난 모의고사 대비해서 보완했던 단원의 문제는 제대로 맞춰냈는지 등 틀린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기록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성과 확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굉장히 바빠야 정상이에요. 시험 끝났다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하면은 당장 다음날만 돼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본 당일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꼭 해야만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영역별 공부 시간 비중 없이
오늘은 수학하는 날, 내일은 영어하는 날처럼 특정 과목의 공부만을 선호하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하는 게 싫어서 수학 공부 시간을 유독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과목만을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원소의 탐을 골고루 다 잘 봐야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특정 과목을 배제하고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현재 실력을 고려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공부 시간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하고 싶어도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공부 비중을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걸 참고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다른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부 시간의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재수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지켰던 건 매일같이 모든 과목의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영역별 최소 공부 시간을 90분으로 설정해서 잘하는 영역은 90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 없는 영역에 투자해서 밸런스를 계속 맞춰 나갔어요. 다만 수학이랑 과탐은 조금 예외였는데, 제가 1등급으로 올라온 후에도 저는 수능에서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을 주는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누렸었기 때문에 수학 과탐만큼은 정말 항상 비중 있게 가져갔었어요. 여러분도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최저 등급이나 유리하게 가져가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면 공부 시간을 편향되게 가져가지 말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최악의 습관은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할 때 하루 단위, 그러니까 다음날 아니면 길어도 일주일 단위의 계획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최악의 습관이냐면, 물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훌륭하죠. 나는 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은 장기전이에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지금 고3이라면 혹은 재수생이라면 수능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 남은 기간 안에 내가 어떤 규제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 적어도 머릿속에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플랜 없이 그냥 학원이나 인강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루하루 해나간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요.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달 동안은 어떤 규제로 어떻게 공부하고 남은 2달은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부하는 당사자인 여러분이 직접 세워보세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해보세요. 고3이 아닌 고1과 고2는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길지만은 않은 이 여름방학 안에 각 영역별로 어디까지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할지 방학 전에 미리 결정하고 스터디 플래너의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센수학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다면 센수학 페이지나 문제 개수를 센 다음에 며칠 만에 끝내고 싶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루 평균 몇 문제를 풀어야 끝날 수 있는지 대충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40문제를 풀어야 끝날 수 있다면 학원이나 다른 일정으로 바쁜 날엔 20-30문제, 비교적 여유로운 날에는 50에서 60문제를 계획해서 해나가면 지속성 있게 계획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역 수능에서 지방대를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재수를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안 좋았던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본인이 하고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최악의 습관에서 제가 함께 전달드린 최선의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관성의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특별한 계기만 있다면 사람만큼 180도 변할 수 있는 동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그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점수는 절대로 그냥 막연히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만 해나간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쌓아왔던 습관과 공부들이 조금씩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나쁜 습관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습관들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공부의 양과 질을 늘려가면서 목표로 하는 대학과 점수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단백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